자, 그리고요. 이제 당대표 도전을 지금 결심하시고 사실상 이제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 몇 사람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여러 당권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. 예.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파, 특히 태극기 그 집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든요. 그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하고 크게 그 행보가 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한참 이제 후배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이런 의견. 네, 뭐 질문입니다. 김채윤은 뭐 저하고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젊은 의원이죠. 네. 근데 그 생각하는 게 굉장히 건전합니다. 네. 제 생각과 같아서 건전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예. 그분은 아주 공개적으로 어디든지 나가서 할 때 탈당 주도하고 탄핵 주도했던 사람들 요번에 당 네. 전면에 나서면 이 당 망한다.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.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속마음은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저랑 같이 공유하고 있고 네. 그렇지만 지금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나이가 좀 있고 대표 최고위원보다는 최고위원 정도 와서 당에 큰 공헌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. 제 희망인데 그게요. 뭘 모르겠습니다. 제가 김진태 의원한테 그런 여론도 있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김진태 의원이 한참 저를 이제 보더니 저도 50은 넘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걱정을 네. 하는 겁니다. 저도 나가고 김진태도 나가고 또 뭐 여러 사람이 또 나가서 네. 오히려 탈당 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될까봐 네. 그걸 걱정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 어려울 때 정말 사수했던 이 사수파들 중에서 당권 도전 주자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의원님도 그렇고 김진태, 심재철, 김문수, 뭐 김태호,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뛰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사수파 후보들 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좀 이 큰 틀에서 함께하는 뭐 후보 단일화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그런 쪽으로 뭔가 좀 논의가 좀 모아질 필요가 있다.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글쎄요.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지도체제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런데 네. 아마 오늘 비대위에서 결정이 돼서 만약 단일 지도체제로 된다 그러면 네. 아마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예. 나가서 만약에 대표 출마를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다른 일익을 담당하겠다 하는 분도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지도체제가 결정이 되면 구도가 다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예. 어떤 룰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이 사수파들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진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. 알겠습니다. 자, 아까 말씀 중에 이 사수파들이 서로 뭐 난립 분립하다가는 자칫하면은 나갔다 온 사람들한테 다시 당권 뺏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당권 복당파 나갔다 온 복당파들 중에서 거론되던 당권 도전 예상자 뭐 김무성이다 뭐 김성태다 뭐 김용태다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움직임이 없죠. 지금 현재는 움직임이 없는데 최근에 또 뭐 김무성 얘기가 또 나와요. 네. 근데 저는 뭐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네네. 지금 원외로는 오세훈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원내로서는 아마 주호영 의원이 그동안 좀 움직임이 지속돼서 왔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지금 지금 눈에 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. 움직임으로 봐서. 네. 그 두 분이 소위 탈당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김무성은 아니라고 본다고 그러셨는데 왜 아니라고 보십니까? 김무성 본인이 이미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지난번에 아니 총선도 불출마한다 그랬고 당 대표도 저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김학용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때 어디선가 언론에다가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보도상으로 봤습니다.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돼버렸었어요. 제 기억으로. 근데 김무성이 뭐라고 했던 이 사람은
대표 불출마까지 기자회견하는 건 아니고요. 근데 뭐 그게 뭐 대단한 뉴스도 아닌데 기자회견도 아니고 본인이 언론에다가 난 예. 대표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 말 믿어요? 뭐 내가 못 믿는다 그러면 저하고 김무성 의원하고는 뭐 원수라고 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. 뭐 저는 일단 그분이 그 말씀을 했기 알겠어요. 때문에 예.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럼 오세훈이 이제 당권파가 내세울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네요. 그렇겠죠. 그렇지 않죠. 왜냐하면 이번에 오세훈 전 시장을 데리고 온 것도 저는 당권파가 아닌가. 예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오세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훌륭한 분이죠. 예,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. 다만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책임은 통감한다. 여기까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. 물론 책임 통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통감해야죠. 그 다음에 통감으로 끝나면 안 되죠. 책임을 져야죠. 근데 책임 통감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딴 걸로 가거든요. 전 책임을 져야 된다. 책임을 통감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. 이게 제 소신입니다. 최근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한국당 입당을 하거나 할 건데 오세훈 했습니다. 그다음에 15일이면 오늘인가요? 내일입니다. 내일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다고 지금 뭐 그건 확정된 모양이죠. 입당 자체는. 근데 이 시점에 입당하면은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. 이럽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세훈에 대해서는 이제 짧게 평가 한 말씀 하셨으니까 황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분도 훌륭한 분이죠. 근데 지금 뭐 본인이 입당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 말리겠습니까? 근데 이제 입당하면서 이제 전대의 당 대표로 출마를 하겠다.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의 행적을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언론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면 뭐 본인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죠.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대권 후보로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믿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허수라고 봅니다. 허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러한 결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. 그런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. 지금 뭐 3년도 더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대권 주자 조사를 하는 것은 뭐 제대로 된 지지율보다는 일종의 인지도 조사나 인기도 조사라는 성격이 더 강하죠.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봐서 정말 참고 자료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. 저도 그렇게 봅니다. 그래도 그 조사에서 자유우파 쪽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몇 달째. 그러면 그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. 정치 현실이라는 게. 그렇습니다. 근데 우리의 지금 목적은 대선에서 물론 이기는 것이죠. 그렇지만 그 전에 총선이 있습니다.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우선 일의 순서 아닙니까?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번에 대권 주자들이 그 경선장이 돼서는 안 된다.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이 또 사당화될 수가 있어요. 대권 주자의 어떤 입맛에 맞게 당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총선 승리용 대표가 필요한 것이지 대권 경선용 주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. 이 점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의 한 가지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표의 확장성이 필요한데 저희 당의 표가 더 많이 얻는 게 필요한데 지금 잘못하면 그분은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였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그 친박이라는 색깔에 의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외부로부터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이 됐다. 소위 박근혜 시즌2가 열렸다. 뭐 별 올가미를 다 씌울 텐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. 당내 문제에서는 뭐가 하나가 있냐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친박과 비박이 지금 거의 희석화되어 있는데 이분이 옴으로써 다시 친박이라는 이 당의 어떤 계파의 어떤 활성화적인 역할을 해서 또 친박과 비박의 어떤 심각한
이 대립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앞으로 검증해 나가야 되고 또 언론이 많이 또 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의원님은 황교안 전 총리하고는 좀 인연이 각별하시죠? 네, 뭐 학연적으로 그 인연이 좀 그렇죠. 고등학교, 대학교 이게 이제 그런데 대학교도 같은 과죠, 법학과에. 그거 과도 같은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인간적으로도 좀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까? 이 사람이 이제 정치판에 이제 막 진입하는 중이라 실제로는 황교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네,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정치를 하시지는 않은 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. 네, 그렇죠. 네,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순수성이 있지 않나. 지금 우리 당내 미묘하게 흐르는 여러 가지 기류라든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건지. 저는 이분이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의 국가적으로나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 될 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등판하는 것이 이분의 목표는 아마 대권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의 횟수로 4년 전에 지금 나와서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. 나는 이렇게 긴 기간 그냥 스테디하게, 죄송합니다만, 안정적으로 가기는 제가 정치 경험으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다.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 이제 전당대회 출마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,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,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홍준표. 예. 네. 그 출마할 거라는 주장들이 여전히 있어서,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어디서 그냥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. 예. 홍준표 전 대표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출마를 안 할 거다. 그러면 이번에 출마하면 상식이 없는 게 되겠죠? 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. 아니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 상식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꽤 많아요. 네. 예. 아니, 대통령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당대표 출마를 바로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거 하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번에도 출마할 거다. 특히, 지금까지 이제 대충 보면, 복당파, 나갔다 온 사람들이 뭐 오세훈을 중심으로, 그 다음에 사수파, 당을 지킨 사람들 사이에서 황교안까지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난립. 그렇게 되면, 이거 한번 어부지리로 내가 한번 해볼 수도, 이런 계산들을 이제 홍준표 쪽에서 할 수도 있다. 이런 분석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. 네. 예. 요새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인가 이거 해서, 우리 코카콜라 이렇게 마시면 아주 속에 탁 트이는 이런 맛으로 홍카콜라라고 이렇게 진 것 같은데, 만약 이번에 출마하면 이렇게 탁 트이는 홍카콜라가 아니라, 정말 미세먼지처럼 우리 국민들을 질식시키는, 숨이 막히게 하는 그런, 잘못된 행동이 될 거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이것은 홍준표의 선택에 달려있다. 네. 이런 말씀이시죠. 네,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일정도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지금 끝나면 바로 네, 오늘 강원도에서 그 신년 인사회가 있어서,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이제 요즘 상황이 그렇게 되면 강원도 어디입니까? 춘천입니까? 춘천으로 갑니다. 그러면 춘천에 당권주자들이 다 모입니까? 거의 다 올걸요? 네. 거기서 신년 인사회니까 강원도에 우리 당원들이나 또 지역 인사들이 오시기 때문에. 그럼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미 시작된 거네요. 벌써 그렇게 보셔도 되죠, 사실은. 그러면 제가 더 잡아줄 수가 없네요. 10분이라도 먼저 가서 행사 시작 전에 이제 이 대의원들, 책임당원들 악수도 하고. 근데 저는 제가 충청도에서 그런지 암만 빨리 가도 다른 후보들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하신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저희들이 김문수, 조경태, 이렇게 이제 당권주자들을 계속 저희들이 초청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, 다들 공식 출마 전입니다. 네. 공식 출마하고 나서, 한 번 더 아주 공식성을 가지고 모시려고 그러거든요. 예, 저희들 다시 초청드리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하죠.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